민간 트럭을 타고 이동 중이라는 북한군과 총책임자의 정체. 월요일 뉴스탑 10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도 있다면서 수일 안에 북한군의 투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당국도 감청을 통해서 북한군의 여러 정황을 확보한 듯한데요. 그 감청 내용이 실제 육성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감청 내용부터 먼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номе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감청한 저 내용을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러시아가 민간 트럭으로 북한군을 최전선에 수송 중이다. 경찰은 북한군 수송 차량인 줄 모르고 트럭을 세웠다. 일단 여러 감청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크라이나 정보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북한군들이 이제 군복이라 이걸 배급받는 장면도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예. 또 거기서 북한말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돼서 사실상 북한군들이 지금 이 러시아가 파병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감청들을 해서 실제 민간의 어떤 트럭에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의 공식적인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으니까 지금 러시아군들이 이제 그 차량을 검문해서 왜 일반 차량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러시아도 내부적으로 보면 이 서로 간의 어떤 정보 소통이라는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 생각보다 꽤 치밀하고 굉장히 좀 자세한 부분까지도 다 포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북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군인으로 갔습니다. 예. 당시에 뭐 백마부대나 갔는데 지금 북한이 파병된 거는 북한군이 공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실제 러시아군의 군복을 입혀서 마치 북한군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가는 거거든요. 위장을 한 거죠? 명백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러시아군인 것처럼 가장해서 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진다면 예. 아마 여기에서 민간 차량을 타고 가는 것도 그걸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미국 언론들도 북한군이 현지 시간 오늘까지 최대 5천 명을 최전선 접경 지역에 집결시켜서 투입한다. 근데 앞서 만나봤던 그거 얘기예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민간 트럭 얘기는 뭐 대놓고가 아니라 위장을 하기 때문인데 근데 아무리 그 러시아 군 내부끼리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게 북한군 수상 차량인지 모르고 트럭을 세웠다. 민간 트럭 이런 것도 감청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 실제로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현정 의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용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력 중에는 기술 정보도 있고 인간 정보도 있습니다. 그동안 동영상 촬영 같은 건 아마 인간 정보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정말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고 예. 규범에 맞고 자랑스러운 일 같으면 이렇게 숨기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민간 트럭에 실어날 일이 없겠죠. 예. 민간 트럭에 실어날 이게 결국 위장용이거든요. 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결국 지금 보면 경찰이 이제 통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러면 군인, 경찰 모든 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내부에도 굉장히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 과연 북한군이 들어가서 제대로 통제된 또는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전투력이 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민간 트럭으로 수송 중이다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감청 내용도 저희가 한번 직접 먼저 만나봤고요. 이렇게 어찌됐건 북한군의 실전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여기에는 10대, 20대 이른바 초짜 병사들이 대부분이다. 총알바지다라는 우리 군의 분석도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북한군이 그러면 실전에 투입된다면 전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Вот они побежали.
Тут. Нельзя их снимать.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I can tell you one thing, though.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rigates. Вводу санкцій. Саме тому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и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저희가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 모셨어요. 박 의원님. 네.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특수부대 훈련을 주로 받아서 우리 뭐 한반도의 70%가 산지이긴 하니까 산악 지형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면 우크라이나는 개활지,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에 그다지 큰 파괴력을 갖지 못한다는 현지 분석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파병 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뉴스 기사로 나온 바로도 10대, 20대의 초짜 이제 신병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제로 북한군 군복을 입고 북한군 부대로 이렇게 편성돼서 가기보다는 예.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그 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사실상 베트남전 참전 이후로 예.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알고 있겠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미끄라인더용으로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좀 편하게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네. 모르겠어서 어떤 총알바지 말씀하시는 거죠? 총알바지죠. 예. 미끄라인더라고 이제 예. 고기 분쇄기에 넣는 아하. 방식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보여지고 아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병들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산악 지형에 적응을 해가지고 예. 유사시에 남한의 고속 침투에서 요인 암살이라든가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는 임무를 주된 임무로 받고 있는 그런 군대인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야 전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초반에 파견된 군인들은 대부분 살상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전투력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많이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러시아군 지부의 지휘를 받는 북한군이 상호간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대가 없어서 전장 상황에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혼란이 네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미트 글라인더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뭐 총알바지 시쳇말은 또 고기 분쇄기까지 돼서 참 그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초짜 병사들이 최전선에 뭣도 모르고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넓은 평화 개발지 말씀을 좀 드렸다면 한반도 지형과 다르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문센터장님, 실제로 이 쿠르스크 지역이 여기도 지금 사실 북한군 투입 전부터 러시아군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 북한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 쿠르스크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2차 예.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점령된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예. 뭐 푸틴으로서는 정말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구겨진 상황이고 예. 하루빨리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폭 드론이라든지 각종 무기를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훈련 안 된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휘 체계가 불비한 신병, 초짜 북한 군인들이 투입이 되면 정말 많은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푸틴에게 단단히 푸틴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들려면 예. 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혈맹이 되면 김정은의 요구를 푸틴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파병을 하고 도와줄 때 제대로 도와주자 김정은 생각은 뭐 이런 예, 아마 겁니까? 그런 예. 계산이 염두에 있다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현지에서도 북한군이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러시아 자체의 입장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이 쿠르스크 지역도 생지옥이라 부를 만큼 누가 더
파병, 원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 전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비하하는 영상도 몇 개 SNS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Он этим, с кем-то батальона К.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получают. Я говорю, насколько я слышал, получают бригады, бригады, типа вы получаете.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얘기든 러시아군의 저런 육성이든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러시아의 지금 최전선 전장에 있는 군인들도 저 파병된 북한군을 본인들을 도와주려는 북한군을 비하하는 저런 영상들도 몇 개 공개가 됐어요. 저 박충건 의원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부 영국의 외신 보도를 보니까 기생충 가득하고 체구도 작고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북한은 일단 적의 약점을 파악한 뒤에 훈련된 비밀 부대, 이 비밀 부대를 동원해 공격하는 비대칭 전술의 대가다. 뭐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부리 정신도 있고 실제로 북한군이 그만큼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로 체구가 작더라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투입되면 큰 러시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영국의 일간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약간의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예. 이게 북한이 이제 훈련을 받은 대로, 북한 내에서 훈련을 받은 대로 예.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북한의 군인들이 희생당한 뒤에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군들이 북한군을 비하하는 그 내용이 도청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군대가 마찬가지지만 예. 서로 다른 부대가 만났을 때 기싸움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군은 더 심하고 그리고 자기 지휘관 명령에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북한군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북한군이 러시아 지휘관의 지휘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어떤 그 반발이 있을 것이고 예. 러시아 군과 북한군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갈등의 양상이 아까 나온 녹음 파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그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군 한 명이 이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총을 여러 발 맞고 이제 이국정 교수님께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오청성 씨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기생충이 발견이 됐었는데 사실상 북한군은 그 주로 이제 여름철에 날것의 야채를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인분을 그 기반으로 한 어떤 퇴비, 거름 같은 걸 만들어서 농사를 짓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밭에서 자라나는 야채들의 대부분이 이제 기생충이 있다고, 기생충 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야채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북한군, 거의 100%에 가까운 북한군이 기생충을 몸에 갖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기생충 구제 약을 먹는 항상 먹습니다. 예. 북한군은. 그래도 이제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북한군의 실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입에 먹는 이제 그 식품들이 뭐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워낙 그 상하는 그 빈도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속에 있는 여러 기생충과 회충들 뭐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북한군은 보면은 북한군이 120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렇게 추정되는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30%는 거의 영양실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군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모사리 기간이라는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거든요. 모사리 기간이요? 모사리라는 게 우리가 예. 이제 논에 벼를 이제 모판에서 옮겨 심었을 때 얘가 한번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을 모사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내기의 초반이죠. 초반이죠. 예. 그것처럼 북한군도 북한에 그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초반 1년에서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예. 영양실조를 걸렸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의 군인들이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제 밭에서 그 날것의 야채를 그대로 뜯어 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면 몸에 기생충도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박충건 의원의 전문가이신 박 의원의 분석을 좀 많이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아무리 최정예 부대라고 하더라도 북한군의 체격 혹은 영양 상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렇게 러시아군과의 뭐 여러 파열음도 있을 수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문성무 센터장님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저런 특수부대와 최정예보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의 공병부대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특히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채 땅이라도 더 뺏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참호전, 진지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무인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그 진지를 잘 파야 되는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이 4대 군사 노선에 의해서 전 그 진지를 다 지하화시켰어요. 70년대 우리 땅굴 팠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마스 지역 땅굴도 북한군이 지원해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헤즈볼라 지역에서 발견된 땅굴도 북한이 지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 뭐 12,000명까지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는 특수군 인원들도 있겠지만 예. 아마 공병부대 인원들도 꽤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말이죠. 예. 대부분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이번에 수해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군인들이 들어가서 해요. 예. 그렇다면 이 북한의 어떤 공병 부대의 숙달 이건 꽤 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장 이 전장의 진지를 구축하고 하는 그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예. 장애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병의 역할인데 그렇죠. 북한 공병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 센터장님 말씀을 좀 쉽게 풀면 북한이 총을 잘 쏘거나 혹은 적을 사살하는 것보다 더 삽과 곡괭이는 전 세계 최고다 북한이. 이런 생각을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후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오히려 최전방보다. 예, 사실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병 부대의 어떤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병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우크라이나 군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만나거나 이들을 생포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번역 문서들을 SNS를 통해서 올려왔는데 그런 것도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모히 포려, 손리로, 꼼짝마. 부산 있어, 배고파? 그 박충건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파병된 북한군 만났을 때 여러 요령들을 써놓은 모양이에요. 무기 버려, 손 들어, 부상 있어, 배고파, 도망가지 마라. 근데 실제로 60가지 매뉴얼을 했다는데 우크라이나군도 우크라이나군 나름대로 도움을 받겠지만 북한군이 이런 한국말을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군이 이제 그 10대, 20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MZ세대의 그 병사들이 아닙니까? 특히나 최근에 북한에서 MZ세대가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게 그 어떤 의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얼마만큼 그 어떤 절박함과 그 진심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곧 우크라이나 군과 조우하게 될 텐데 많은 북한군들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군을 마주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들을 싸워서 사살하기보다는 귀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예.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귀순에 유리한 귀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한글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해당 지역에 전부 다 보급하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충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에 귀에 쏙 박히는 게 이제 MZ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군도 많은 정보와 심리전을 준비하면 과거의 북한군 세대가 아니라 MZ세대 혹은 소위 말하는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회유 심리전에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적극적인